18시기 순서입니다. 전북 진안군의 용담댐. 갑자기 방류량을 늘리면서 충북 지역의 영동과 옥천 지역의 수해가 커졌습니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상류에서요, 댐 방류를 갑자기 이렇게 그냥 확 늘려서 해버리면 하류는 정말 손쓸 틈 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데, 우리 영동 지역, 옥천 지역 피해 주민들 대피까지 했었지요. 네, 용담댐 문제가 된 그 댐에서 방류량을 갑자기 크게 늘리면서 그 옥천 지역, 양산면, 그 양강면, 심천면 주민 452명이 긴급하게 또 대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52명은 귀가를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됐던 댐 방류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저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되니까. 그 7일 오후 5시에는 초당 690톤을 방류를 했었습니다. 초당 690톤. 그러다가 8일 낮 12시, 다음 날 12시에는 초당 2,900톤을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2,900톤이요? 예.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배 이상. 4배가 넘네요. 그렇죠. 4배 이상 갑자기 방류를 한 거예요. 하루 채 24시간도 안 된 그 기간 안에. 이게 뭐 10%, 20% 늘린 게 아니라 지금 400% 이상을 늘려버린 거니까. 이렇게 많은 물이 한꺼번에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면 하류에서는 뭐 손쓸 수가 없겠었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옥천 영동 지역의 주택 66채랑 그다음에 농경지 181헥타르가 물에 잠겼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추산치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전망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 대피를 해라. 군에서 또 지역에서 막 얘기를 해서 주민들 대피를 했었었는데, 이 이재민들 현재도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으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 넘는 분들이 지금 대피를 했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전히 102명의 주민분들은 사흘째 이재민 생활을, 뭐 오늘까지 하면 거의 이제 4일째, 4일째가 되는 나흘, 이재민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그 일대에 112가구 주민 140명은 일시 고립됐다가 다시 하룻밤만 거기서 이제 대피소에서 그 하루를 보내시고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생활했던 일상적 생활을 똑같이 하시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전해 듣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주장하시는 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담댐에서 갑자기 방류량을 늘렸기 때문에 이번 수해가 생겼다. 수해의 원인은 갑자기 늘어난 방류량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미리 그러면 수위를 낮춰놨어야 되는데, 평상시에 댐을 그 수량을 방류해야 될 그 적절한 시점을 놓쳤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영동군 그 피해를 본 주민의 입장은 인근 다른 지역 댐 같은 경우에는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미리 홍수기를 대비해서 수위를 적절하게 낮춰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담댐만 그런 조치를, 사전 대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수기가 올 걸 뻔히 알면서도 수위 조절을 안 해놨다는 거죠. 대개 보면은 뭐 그제서부터 댐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6월 말께부터 홍수 조절을 미리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숨은 다른 댐들의 어떤 저수량 데이터를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그 홍수기가 시작된 6월 21일 날 용담댐 저수율은 75% 정도를 찍었다고 합니다. 75%? 100을 기준으로 해서 75% 정도 차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시점에 그 무렵에 대청댐은 59%, 그다음에 보령댐은 36% 정도의 수위를 가지고 있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청댐에 비해서는 거의 15% 이상 더 많은 수량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용담댐이 방류를 시작한, 물을 내보내기 시작한 시점이 7월 14일인데요. 그때 저수율이 87%였어요. 일단은 굉장히 많이 보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대청댐은 73%, 보령댐은 39%. 여전히 높은 수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지난달 31일 날 용담댐의 저수량이 89%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8월 2일 날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 저수량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아무리 방류를 해도요. 90%, 그러다가 지난 8일 날 100%, 그러니까 만수위를 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대개 보면
댐을 활용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 이런 부분 때문인데 전혀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 지금 다른 댐하고도 비교를 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오래 전서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죠. 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겁니까? 그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2015년에 전국적인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매년 가뭄을 대비해서 그 댐의 저수량을 좀 높게 설정해서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댐의 이제 기능이 크게 두 가지잖아요. 홍수를 대비하고 가뭄을 또 대비하는 거. 그렇죠. 한쪽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댐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 용담댐을 만든 시점도 봤을 때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관리를 해왔을 텐데 그러면 축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보통 어느 계절에 가장 그 댐 그 수량이 가장 많고 어느 계절엔 댐 수량이 적으니까 그걸 일률적으로 적어도 평균적인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 방류하고 어느 때 좀 가둬놔야 되는 이런 노하우나 이제 관리 체계가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데이터가 산적해 있을 거고 그걸 하라고 해야죠. 이제 우리가 공무원을 이제 그러니까요. 채용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2015년에 가뭄이 심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로 전국적인 가뭄이기 때문에 다른 댐들도 역시 수위를 높게 잡아놨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에 따르면 대청댐, 보령댐 그렇게 높게 잡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대청댐도 그렇고 보령댐도 그렇고 지금 용담댐하고도 비교를 해보니까 세 군데 전부 다 담수 비율이 다 다릅니다. 네. 관리 주체는 같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상황들이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아마 그 상하류 지역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것도 있을 건데, 예. 그죠? 좀 더 이제 하류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어떤 그 지역에 농경지가 있는지 그거에 따라 좀 더 가뭄을 대비해서 좀 더 수위를 높여놓을 필요성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렇게 담수량을 많이 저장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비의 양이 많았는데요. 예측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무리하게 담수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영동군수, 그다음에 옥천군수가 수자원공사 사장을 만나서 이 부분에 어떤 피해 보상 대책을 좀 건의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 상대방은 수자원공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상을 해줄 때 과연 이것이 인재냐 또는 천재지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좀 나뉠 것 같아요. 따져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인재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한 사람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다 피해를 받는 피해 보상 금액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추측입니다만 쉽게 이게 합의가 도출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최후적으로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인재,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 주민분들이 다 집단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피해 보상을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거나 배상받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하여튼 하루빨리 수해가 원상복구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 어제와 같은 그제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빨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간절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여야 지도부가 또 충북 수해 지역을 방문을 해서 민심 달래기에 나섰더군요. 네, 그 한동안 정쟁으로 다투던 그 여야 대표들이요, 뭐 국회의원 다 포함해서 정쟁을 멈추고 일단은 수해 지역에서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특히 일단 민주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원내대표단이 그 11일 날 어제였죠. 그 충북에 있는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특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이제 음성군을 방문했는데요. 그렇군요. 그 민주당은 13일까지 그 수해 복구를 돕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지난 5일에 음성, 충주 그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이제 주문하고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지도부도 지역을 찾았지요? 네, 그 5일이었습니다. 지난 5일날 주호영 원내대표랑 그 원내 부대표 당직자들이 그 단양의 수해 현장을 일단 살펴보면서 거기서 직접 수해 복구를 도왔었고요. 그리고 10일에는 그 울산에 있는
그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역 당원들 40명과 함께 제천 단양 일대의 수해 지역을 찾아와서 피해 복구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 그 지역부에 있는 그 통합당 국회의원들과 당자들이 계속해서 피해 복구 현장,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서 그 수해 복구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저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얘기를 하는데 오면 왔다고 뭐라고 하고 또 안 오면 안 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하도 정치인들이 정치 쇼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요. 모쪼록 이분들의 움직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함께 나눠주신 박재성 변호사였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